안녕하세요. 홍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작년에 면접감에 하면서 음성 파일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그리고 여러분이 붙어 주셔서 진심으로 축하도 드리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저한테는 사건 하나하나 승소한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그리고 축하드린다, 그리고 곧 불행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남겨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약속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합격하면 여러분들이 로스쿨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공부할지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행이 1월 달에 시작되면서 다 함께 모이는 시간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일정도 바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기획을 바꿔서요. 저와 정동주 변호사, 그리고 어, 이렇게 윤세한 변호사라고 저의 첫 조교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동아대 법전원의 법조윤리 강의도 가고 학습 멘토링 같은 거를 로스쿨과 그리고 메가로이어스에서 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 제자한테 또 부탁을 해서 세 사람이 공부에 대한 또는 로스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뭐 파일로, 그 다음에 PPT로 이제 올려놓으면 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좀 쉽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뭐 윤세현 변호사는 PPT와 함께 음성 파일을 우리 현장에서 녹음한 거 올려놨기 때문에 PPT 보시면 정말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 어, 얘기를 좀 담았고요. 정동주 변호사는 또 여러분하고 또 친근한 강사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로스쿨을 수석 졸업했던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좀 담는 얘기들을 목소리도 안 좋은데 음성으로 남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그 화면으로 보시면 똑똑하고 바르고 개 로스쿨 생활하기라는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한 5, 6년 전에 책으로 냈던 부분을 요즘은 이제 책으로 내지 않고요. 우리 합격생들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생활편 그리고 학습편으로 해서 그냥 지금은 제가 어떤 선생님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보다 로스쿨을 먼저 경험하고 또 많은 어, 그 우리 패밀리들이 로스쿨을 지나오면서 7기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이 했던 고민, 그들이 했던 성공기, 실패기,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이 로스쿨 갈 때 이 정도는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고 갔으면 좋겠다. 정현석 변호사님 강의 들으면서도 많이 들었을 거고, 윤동환 선생님도 많이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저희 패밀리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간략하게 녹음을 파일로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 합격하고 선생님한테 많이 찾아올 줄 알았더니 다들 연락을 끊고 민법 선행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잔소리 같은 얘기지만 좀 모아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로스쿨 생활 다들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뭐 이미 많은 얘기들 들으셨겠지만 여러분은 내년 이맘때 굉장히 불행하고, 그 다음 이맘때도 더 불행해지고, 그 다음 이맘때는 변시 끝나서 초죽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기뻤다가 이제 바쁜 변호사 생활을 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차피 힘든 3년의 기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평소에 해봤고 이 얘기를 담고자 합니다. 거창하게 생활 가이드라고 써있지만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오랜만에 패밀리 데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스쿨 성공 비결은 뭐 각자가 다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찾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몇 개를 좀 얘기해 드리면, 먼저 생활을 단순화하는 게 로스쿨 생활에서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의 중심을 완전 공부에 맞추셔야 3년간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0살이 다 될 때쯤에 로스쿨 가서 생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되게 편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를 못 보러 가고, 그다음에 당연히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못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공부만 놓고 봤을 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체력밖에 없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3년의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얼마 전에 제자가 찾아왔는데 어떤 학교에서 뭐 자기가 이렇게 뭐 프로포즈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했다가 거절당해서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 좀 크게 한번 웃은 적이 있었는데, 왜 웃었냐면 '여전히 변하지 않구나.' 제일 로스쿨 다니면서 좋았던 게,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청춘 남녀들의 이런 상렬지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아, 저렇게 사랑의 모든 걸 걸고 망가질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저렇게 다녀 봐야 결혼은 다른 사람이라고 할 텐데 저도 왜 이렇게 애틋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20대 또는 30대 초반에 대충 갈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많은 걱정과 고민과 근심과 에너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 년은 굉장히 짧습니다. 요번 겨울에 만약에 개강 전에 여러분들이 2월 달에 저를 보고 각자 개강을 한다면, 제가 그럴 때 꼭 얘기를 해요. "나 내본 보면 너 변시 본다." 방학 때마다 뭐 이렇게 꾸준히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고 기쁜 얘기하고 밥 한 끼 같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도, 황 변호사님 내본 보면 여러분 변시장에 가 있습니다. 오늘도 변시 끝나고 온 제자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다들 그 얘기했어요. "아, 진짜 변호사님 몇 번 보고 변시 보고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나눈 것 같은데, 시간이 다들 빨리 가지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에게 로스쿨은 좋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냥 고시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목적의 뚜렷한 곳입니다. 일종의 직업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이란 건 상수여야 됩니다. 가끔은 막바지에 제가 매년 변시 보는 우리 패밀리들한테 커피 쿠폰 하나라도 변시 전에 보내는데, 올해 96명 정도가 변시를 보더라고요, 제자들이. 음 '왜 이렇게 많지?' 생각해 봤더니 초시부터 오시까지 마지막 시험까지 보는 제자까지 누적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보내다 보면 뭐 "휴학했어요, 변호사님. 졸업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아예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제자까지 나와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어요. 근데 되게 최근 들어서 드는 느낌 중에 하나는, 마치 5번의 변호사 시험을 아껴서 사용할 듯하게 말하는 그런 충격적인 패밀리들까지 나오면서 좀 안타까워요. 5번의 기회라는 게, 아, 1 번을 아끼고 2번 아끼고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죠. 변호사 시험 합격은 그냥 여러분에게 과제고 반드시 졸업과 함께 이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모든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대형 로펌에 컨펌되는 실력이 갖출 수도 있고, 또 로클럭에 합격할 수도 있고 검찰에 임용될 수도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성과가 물이 따라오는 거겠지요. 그래서 모든 생활의 목표를 공부에 두고 입학하자마자 가능하면 공부하는 장소와 생활 공간을 아예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공부에 방해될 것이다. 이거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아예 다 손절하십시오. 다 또는 개선하십시오. 처음에는 기숙사에 간다고 칩시다. 1인 2실이 마음에 안 든다면, 1인 2실에서 공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면 개선하십시오. 뭐 원룸으로 나오시든지. 가능하면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그러나 열람실 공부가 너무나 어렵다면
자기가 공부하는 공간을 찾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공간을 계속 이동한다거나 또는 방에서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원룸에서 하는 거 좋긴 한데요. 규칙적인 루틴한 생활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은근히 열람실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보도 얻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본다면 긴장감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번에 변호사 시험을 본 친구들이 코로나 세대였는데 많은 학교들이 전체 평균적인 학력은 떨어졌다는 평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2학년까지 대부분 원룸 생활들을 해버렸어요. 열람실 생활이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긴장도 그다음에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능하다면 묻어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자기 규칙성을 갖고 공부에 불필요한 장소, 공간, 충분히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빠르게 1학년 1학기를 경험해 본 후에 결단을 내리시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2인 1식 기숙사를 3년간 사용했습니다. 첫날 만난 친구가 뭐 이렇게 학사장교 갔다 온 친구가 있길래 그냥 너 상관 모시듯이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선 저보다 한 7살 어린 친구랑 같이 생활을 했고 3년을 유일하게 지금도 거의 제가 졸업한 학교의 기록일 텐데 3년을 같이 살았어요. 기숙사에서 거의 불편 없이 살았고 서로가 서로를 많이 배려해주면서 의지도 많이 됐고 제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집을 자꾸 1, 2학년 때 많이 갔었죠. 그럼 그 친구가 한 번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빨래를 같이 해서 다 이렇게 어, 건조까지 해서 개서 침대 위에 놔주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정말 잘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행운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공간이든지 1학년 1학기 때 판단하시고 그 기준 하나입니다. 공부에 방해되면 다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대외 활동만 주력하십시오. 되게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1학기 때 드리고 싶은 최고의 여러분의 모습은 관찰자 시점으로 로스쿨을 다녀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학년 1학기는 서로에게 관심이 되게 많은 시기이고 서로가 많이 알아가고 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많은 것이 많은 사고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재, 화제거리에 자기가 될 가능성도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빌런의 법칙이란 게 있죠. 일정 사람이 모이면 일정 양의 빌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빌런들은 자신을 잘 숨깁니다. 물론 벌써 카톡에서 도드라지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렇다 보면 그래도 1학년 때는 또 1학기 때는 나서기보다는 좀 관찰하고 탐색하고 꼭 누구를 뭐 가리라는 건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도 적응이 바쁘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가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부에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사람들과 어울림이 시작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 그리고 한 1학년쯤 끝날 쯤 돼서 자기가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가 있고 착실하게 하고 있다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2, 3년 쭉 스터디하면서 끌고 간다면 또는 뭐 생활 스터디하면서 간다면 굉장히 좋은 결실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는 여러분이 그림자처럼 열람실에 공부만 하는 그림자 또는 젖은 낙엽처럼 바짝 붙어서 생활하면서 낭중지추라고 하죠. 그런 애들 찾아내고 빌런들 찾아내서 철저한 거리두기에 시전하고 그리고 한 발뿐인 누구든 한 발밖에 없는 맞거나 쏘거나 한 발밖에 없는 탄약을 아껴서 초반에 스캔들의 주인공이 돼서 뭐 1학기 끝나고 선생님 누구 연애해요 뭐 누구 뭐해요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올해 변실을 봤어. 그 친구가 들어가서 입학해서 굉장히 억울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여학생인데 그냥 나이 들었다고 하기도 그렇죠. 그냥 오빠 같은 조언이랑 밥 2번 먹었다가 사귄다. 소문나서
뭐 그 남자분이 또 다 사귄다고 소문을 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다가 또 다른 오빠랑 2번 밥 먹다가 또 사귄다. 그래서 1학기 때 이 친구가 무슨 이렇게 막 남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니까 막 연애를 일으키는 그런 분으로 소문이 나서 1학년 1학기 때 정말 휴학을 고민할 정도의 상황까지 간 분이 있죠. 본인이 쏘지 않았지만 총알 2발을 맞고 전사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마는 1학년 1학기만큼은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하고 적응하는 숨가쁜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부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간관계의 고민들이 좀 많은데요. 첫 번째는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회나 학생회 활동, 임원 활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히 포기해 주시고 만약에 뭐 자기가 로컬럽 관심 있으면 가임법정대에 나가고 공직 관심 있으면 입법대에 나가고 수상하고 대형 로펌 관심 있으면 인턴 가고 이런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과 큰 의미가 없는 활동들을 너무 주력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로스쿨은 한 명의 인간관계가 커질 때마다 한 명의 생각, 한 명에 대한 생각, 한 명에 대한 걱정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로스쿨 왔는지. 더 중요한 건 졸업하면 안 봅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요소들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몇 프로를 차지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스쿨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랑 불편한 사람, 나랑 자꾸 부딪히는 사람, 그 순간엔 되게 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큰 틀에서 보면 그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1%? 아니요, 0.005%도 안 되는 가치를 가진, 관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졸업한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친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졸업생 동기들도 자주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본다면 사람으로 인한 고민과 고통 그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심을 끄고 기대를 두지 않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거절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협력할 건 협력하고 불필요한 건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친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친구한테랑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2학년 때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전해 들은 거죠.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모습은 뭐지? 누구누구 사귄 데를 누구누구 사겨? 그게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아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를 스트레스 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이야. 거절하는 것도 기술이고 용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팁을 한 2가지 드리면 초반에 존댓말을 쓰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친해지기 전까지. 뭐라고 왜 자꾸 존댓말 쓰세요? 그러면 편해지면 말 놓겠습니다 하면서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 존댓말 쓰면서 남 욕하기 어렵습니다. 그분 되게 재수없지 않아?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일정 거리를 두는 좋은 전략이죠. 두 번째는 누구한테 족보를 받았다, 신세를 졌다 뭐 했다면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커피 쿠폰 하나 쏴줘. 그래서 인사치레를 해. 그래서 나는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굳이 뭐 밥을 같이 먹거나 뭐 이런 걸 불필요한 약속을 만들어서 뭔가 또 다른 실마리를 안 만들면서도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으로 존재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남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로스쿨에서 싸움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2가지 이유가 많죠. 치정이 제일 많습니다. 치정도 많고요. 두 번째는 내 욕했어요. 네가 내 욕했다며. 네가 내 험담했다며.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우리 제자 중에는 그것 때문에 로스쿨 생활에서 어떤 고소고발 사건까지 가면서 곤욕을 치렀던 친구도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얘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남 험담에 다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똑똑하다, 너무 잘생겼다, 너무 예쁘다, 뭐 이런 마음으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학년마다 학기마다 목표를 설정하셔서 구체적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선행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이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2월 달에 어떤 인강에 막 끌려갈 수도 있지만 나는 2월 달에는 1학년 1학기 커리큘럼을 살펴서 1학년 1학기에 우리 학교가 민총과 채총을 한다면 민총, 채총만 복습을 더 해보자. 아니면 사례를 민총, 채총 위주로만 보자. 우리 학교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물권법만 다시 집중을 하겠다. 우리 학교는 독특하게 이러니까 나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에 맞춰 자기의 특화된 방법을 선행 방법으로 좀 더 구체화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사례 강의를 반드시 듣는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민법 강의 한번 소화하는 것도 힘들다면 2월 달에는 형법, 형총 공부하면서 나의 1학년 1학기 민법 범위만 집중적으로 복습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시기마다 1학년 때라면 민법, 형법 중심으로 체계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1학년 겨울방학부터는 사례를 쓰는 그런 스터디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민법이나 민소, 형법에 특히 민법, 민소를 1학년 겨울방학에 사례형을 쓰면서 객관식과 사례형의 수준을 높여놓는 방식들을 목표로 하셔도 좋은 전략이고요. 2학년 2학기 때는 형제실, 검실이라는 이런 형사 과목들의 로컬러 검찰 선발 1단계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학년 여름방학부터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집중적인 투자와 공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2학년 2학기는 그렇게 묶어서 다시 또 전략적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각 학기마다 자신의 진로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시면 좋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은 이해가 덜 되실 겁니다. 그러나 1학년 여름방학부터 저를 찾아오시거나 얘기를 하면 수강 신청할 때부터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나 지금 해볼 수 있는 고민은 커리큘럼을 보면서 무리하게 학점을 1학년 1학기에 안 내는 것도 전략이다. 1학년 1학기부터 21학점이나 막 18학점을 꽉꽉 채워 넣는 친구들도 있는데 무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 많은 학점을 굳이 들을 필요 없는 게 물론 선배들이 3학년 때 학점을 많이 안 들은 게 좋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3학년 때 오히려 기록형 수업이라든가 종합 연습 과목은 아예 신청을 해서 거기서 쓰는 연습을 학교 수업을 통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3학년 1, 2학기 수업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내신과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나의 틀로 하도록 자꾸 노력하셔야 됩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스타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한테 찾아와. 저는 1학년 1학기 끝나고 꼭 그래. 저는 이제 변시 위주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넌 내신 위주의 공부를 한 건 뭐고 변신 위주의 공부는 뭐니? 그럼 잘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얘기가 없고요. 변시 공부라는 것은 변호사 시험 대비 공부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이따가 남기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학기에 민총을 듣는다면 민법 총칙 범위의 객관식 기출문제, 사례형 기출문제를 소화하는 것 이게 변시의 기본적인 변시 공부입니다. 학교 해당 학기마다의 진도 안에서의 변시 문제를 소화해내는 것 이것만한 변시 위주의 공부가 없습니다. 학기 중에 자기만의 진도를 뽑는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내신은 버립니까? 아닙니다. 수업 때 열심히 들으세요. 수업 때 아이팟 끼고 인강 듣고 딴 책 보는 애들도 많은데 개인의 자유겠지만 그냥 교수님이 하는 강의에 집중하시고 그 안에서 예스복스 다 끝내는 느낌으로 듣고 체크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시험 2, 3주 전에 족보나 그 교수님의 어떤 스타일들을 빨리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맹렬히 연습하셔서 교수님이 출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또 많은 학교들이 요즘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내신 시험을 내시는 분들도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2, 3주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내신은 내신대로 준비하면서 전반적으로 학기를 변시 중심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민총을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1학년 1학기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매 학기마다 그 학기에 대한 공부를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머리에 시험을 통해서 상처를 내고 기스를 내고 터득해 두는 것, 이것이 나중에 3학년 때 공부량을 줄이고 불이타가 나와도 그 2학년 때 쓴 답안지 기억으로 답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본다면 내신과 변시를 하나의 틀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끝나면 교수님한테 따지러 가거나 시험지 확인하러 간다고 하지 말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중간고사 보고 나서 교수님께 어떤 공부 방향에 대해 이렇게 답안지 지도를 받고 공부 방향을 설정하고 싶은데 언제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되게 정중하게. 그러니까 확인이 아니라 배우러 가고 싶다. 교수님한테 공부 방향을 좀 상의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 웬만한 교수님들은 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서 자기 답안지의 문제점도 체크해 두고 염두에 뒀다가 기말고사 때 그 교수님의 스타일에 맞게 써서 A뿔을 가져가는 아주 교활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 설정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매번 교수님 찾아가서 답안지 이렇게 확인하고 그런 친구가 로클럭이 되고 최고 성적으로 1등 졸업하는 걸 보면서 열성이다 생각도 했지만 그 노력의 흔적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스쿨 생활은 중심은 자신이어야 한다는 건 아까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항상 로스쿨 다니면서 중심을 자기한테 두십시오. 남한테 두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끔 찾아와. 1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에 선생님 누구도 또라이고 누구도 또라이고 누구도 또라이예요. 1학년 겨울방에 또 찾아와. 누구도 또라이고 누구도 또라이고 누구도 또라이예요. 그럼 제가 묻죠. 네가 또라이 아닐까? 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반대도 있죠. 우리 학교는 너무 좋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요. 2학년 때까지 우리 애들은 그런 일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네가 빌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보는데 남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는 용감한 빌런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남한테 피해를 주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평판을, 그러니까 좋은 형, 좋은 언니, 좋은 누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똘똘하고 공부 잘하면서도 얼마든지 남 욕 안 먹을 길은 많습니다. 나중에 대형로법 레포책에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십시오. 각각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뭐 운동을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저는 산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산책을 3학년 때는 꼭 하면서 썼던 사례를 머릿속에서 한 5분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풀었던 문제가 가불병이 이런 상황이었지. 이래서 대위를 했지. 대위를 했는데 얘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그래서 등기 말소를 했지. 뭐 해서 결국 이럴 때 뭐 청구해서 뭐의 요건이 나왔지.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인정됐지. 내가 오늘 쓴 사례를 한 3, 4분이면 머릿속에 한번 쫙 목차로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산책하면서도. 물론 산책 그냥 해도 돼.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공부량이 부족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산책 같은 것도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스스로 체력 관리를 하시고 좋은 보약 찾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체력 관리가 과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변시 때 내 말이 떠오를 거야. 저는 정말 군대는 다시 가도 변신은 다시 못 본다는 자세로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멘탈이 무너지면 시험 망합니다. 근데 그 멘탈의 베이스는 저는 피지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유지돼야 멘탈이 유지되니까 잘 염두에 두십시오. 자, 입학 준비에서는 가볍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학교 정보에 대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로스쿨 공식 관련 자료도 있지만 지난 학기 커리큘럼이라도 올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커리큘럼에 강의 계획서가 안 올라와져 있다면 그러면 이번에도 작년에 하신 분이 요번에도 민촉을 한다면 아직까지 강의 계획서가 안 올라왔어도 지난 연도 강의 계획서 거의 동일할 때도 많거든요. 강의 계획서 같은 거 미리 뽑아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기말고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스타일로 가시는지 예측해두고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선배들을 통해서 아니면 카톡창을 통해서도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강 신청 정보는 잘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다들 좀 정보 찾기가 어렵다면 우리 예전에 학교별 방을 파줬는데 그 방에 들어와 있는 선배들이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패밀리라고 하고 뭐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선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목표에 맞춘 선행을 하십시오. 예습도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좀 늦은 조언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되게 일찍 이런 조언을 많이 해줬는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처맞기 전까지는 모두 근사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의미가 없을 때도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그래도 한 달 정도 법학을 공부하고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요즘에 선행에 대한 얘기들을 오히려 2월 달에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민법 선행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고민이 있을 거야. 잘 머리에 남지 않는데 후루룩 지나갔다. 원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행을 하는 목적은 실패하려고 하는 거야. 시행착오를 해보려고. 이렇게 인강듣고 또는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들었는데 내가 정 변호사님이 나눠주는 데일리 테스트를 제대로 못 쓰더라. 윤 선생님이 주는 사례 문제를 못 쓰더라. 이런 느낌을 받으면 내가 공부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사례를 못 쓰지? 이걸 깨닫는 게 시행착오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시행착오의 극복이고 그걸 1학년 1학기에 하느냐 1학년에 끝날 때쯤 하느냐 2학년 1학기에 하느냐 2학년 2학기에 하느냐 각각 달라지죠. 1학년 끝나고 여러분이 저 찾아와서 저한테 이제 공부할 감을 잡았어요. 100% 변시 떨어질 가능성 높아. 1학년 끝나고는 표준 답안은 선생님 큰일 났어요. 공부할 게 많은 걸 인지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행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민법이 1회독이 끝나가고 있다면 다시 빠르게 강의를 2번 들을까? 이런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공부한 범위 내에서 사례집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진도별 민법 사례집을 뭐 많이 나와 있죠. 교수님들 사례집도, 그러니까 강사님들 사례집도 있고 변호사 기출문제 사례집도 진도별 편이 있고 그런 사례집을 가져다가 풀 각오를 하지 말고 맨 먼저는 풀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그 상태 안 된다면 그 사례에 제시문이라고 하지요. 문제를 꼼꼼히 읽으면서 고민해봐. 문제 자체를 독해하려고. 그 문제 안에 있는 문구들이 하나의 다 의미를 가지고 출제된 거예요. 기출은. 거기서부터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쟁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쟁점이 여러분이 로민정이나 맥에 써있는 고딕체 부분이 결국은 그 쟁점을 찾은 것을 목차별로 적어내는 거예요. 변시의 핵심은 누가 빨리 쟁점을 도출해내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반복해서 외우는 걸 그때그때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꼼꼼히 읽어가면서 이게 이런 거지 하고 이럴 때는 논점 정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게 먼저 논의가 되고 그 다음 요게 해결이 되지.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갑이 대리권이 성립됐는지 확인해 봐야지. 대리권이 성립되지 않았네. 대리권이 없으면 끝나는 건가? 아니야. 혹시 얘가 이게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 대리를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그럼 표현 대리 목차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공부했잖아.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면서 문제의 사례를 한번 답안지를 읽어보는 정도라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됩니다. 어떤 효과가 나냐면 내가 공부한 기본서가 왜 배우는지 왜 중요한지를 역으로 알게 돼. 내가 기본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여길 강조했는데 결국 기출문제 이런 부분을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했고 이 부분이 암기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부분이 그 사례를 통해서 하나의 머리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더 기억이 용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뜻에서 변신은 결국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어. 약속 대련 같은 거예요. 내가 주먹을 하면 얘가 앞맞기로 맞고, 그 다음에 옆으로 치면 이쪽으로 맞고. 왜 우리 미리 약속해 놓고 액션을 찍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이런 쟁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쟁점에 필요한 키워드들을 빡빡 박아서 목차에 넣어줘야 된다. 이게 약속돼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그 약속의 문구들을 익혀고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상해를 가하다 상해를 입히다가 다른 것처럼, 상해를 가하다고 형촉에 나오면 그거는 머릿속에 고의범, 상해를 입히다는 고의범, 그러니까 가해다. 근데 상해를 입다 그러면 이거는 과실범,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배운 민법으로 하자. 갑과 을이 이러한 토지 거래를 한지를 전혀 모르던 병은, 이렇게 나오면 선의의 제3자 병인가 보다. 이게 딱딱 문구가 떨어져. 예를 들어 요즘 인감도장이라고 표현을, 인감도장과 뭐에 대한 받은 을은 을이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뜻이구나. 해가 질 쯤에 움직이기 시작한 병은 야간에 주거 침입하는지 확인해야 되겠군. 아직도 제가 이런 걸 기억하는 건, 물론 뭐 그 외에 변호사를 해석과 있지만, 공부할 때 그런 문구가 나오면 이 쟁점인가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복했기 때문이죠. 이런 걸 많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변시뿐만 아니라 형제실, 민재실, 지금 거의 속기사 시험처럼 많은 쟁점을 다 빠르게 쓰게 요구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준비가 잘 돼 있는 애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당기기 위해서는 기출 사례를 지금 복습용으로라도 읽어보시고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면 그 진도별로 객관식 문제를 복습하면서 풀어내 가십시오. 민법이라면, 형법이라면. 최소한 그 객관식 문제 하나하나를 보면서 중요한 판례가 뭐고 중요도가 뭐고 외워야 할 게 뭔지를 객관식의 지문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떤 선행의 시행착오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보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여러분이 선행의 기회가 있어요. 뭔가 잘 모르겠어도 두려워하지 마. 회독의 힘을 믿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보게 되니까. 두 번째는 지금의 기회로 많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개념을 한번 골똘히 생각해 놓지 않은 애들은 무권대리와 무권리자를 헷갈리는 어이없는 짓을 합니다. 무권리자는 권리가 없는데 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출발하는 데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냥 아무 개념이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채권자 취소권을 배웠을 텐데, 채권자 취소권 판례가 다량으로 나왔던 시기가 IMF 시기예요. 느낌이 올 거예요. 망할 것 같으니까 재산을 빼돌리는 놈들이 많았던 거죠. 그게 바로 사행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위장 이혼들도 많이 했어. 아파트를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조문을 보면서 의미해보고, 판사 마인드로 공부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판례 읽을 때 이래서 다툼이 났구나. 조문의 이 내용이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서 이런 문구로 해석을 했구나.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구나. 원고 피고가 싸웠다는 뜻이니까. 모든 판례는 싸운 거야. 원고 주장이 있고 피고 주장이 있고, 판사가 그 원고 피고 주장을 조문에 근거하여 적용시켜 보는데 애매하면 기존의 판례의 요건들을 검토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것. 우리 답안지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빨리 익혀낸 것. 여러분이 굉장히 그 법학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전의 강의를 선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마. 뭘 해도 떨어지지 않아. 1리터 강사 책 잡으면 다 붙어. 요즘에 윤정이 유행이라고는 하는데, 윤동환으로 시작해서 뭐 정현석으로 한다. 전 누구를 택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 끌지 마. 1학년 2학기에 와서도 저한테 얘기해요. 기본서 결정 못했다고. 그 동안 기본서를 3회독 하겠습니다. 누구를 봐도 상관없고요. 만약 그 강의와 기본서가 처음 선택할 때 샘플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한번 보셔서 그 사람의 강의력, 가독성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랬으면 밀어붙이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서 결정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 교재야 지금 보시는 교재들이 좋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요약서로 공부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법이나 뭐 행정법, 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이런 책들은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도 선호하지만 결국은 가장 분량이 작은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 그런 걸로 그것들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빨리 입학하셔 공부하는 패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갔으니까 처음에 열람실에 앉아 있는데 3-4시쯤 되면 퇴근레인이 다가오는 느낌? 내가 어디 가 있어야 되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커피숍 한 개 나오면 그 당시엔 나이 많은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직장 다니다 온 애들이 3, 4, 5 다 커피를 자판기에서 빼서 두리번대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직 적응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학을 앞둔 시기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오늘부터라도 단 하루에 몇 시간씩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분량을 소화해 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십시오. 약속이 많은 시기가 2월 달에 이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오전에서부터 일정 시간까지 저녁 약속 전까지 최소한 내가 정해 놓은 강의를 소화하고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을 순공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수업 듣는 거랑 인강 듣는 시간은 공부 시간에서 빠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복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면서 자기 몸을 만들고 입학하십시오. 그리고 자신만의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다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 오늘도 추합 2명 붙었는데 추합 안타깝게 기다리는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해서 또 정 변호사와 함께 리트를 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원하던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학교를 진학했던 누군가의 기회를 여러분의 노력으로 차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반수를 꿈꿔도 일단 1학기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우리 패밀리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지. 닥치고 열심히 해. 1학기 성적이 반수의 원동력이 될 날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괜히 학교 뜨겠다고 리트 준비하다가 2마리 토끼가 아니라 그냥 3년을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를 어차피 리트 공부 3달 더 해도 안 돼. 그러니까 6월 기말고사까지 빡세게 팍팍 공부하시고 그리고 바짝 공부해서 리트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내가 간 학교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작년과 비슷한 성적이다 포기하시고 작년보다 나아졌다 그러면 우리 같이 잘 써놓은 자소서 있잖아 조금만 손대고 면접 잘 준비해놨잖아 2학기 망치지 말고 그리고 진학하십시오. 반수하십시오. 너무 잘 나왔어 리트가 30점 이상 막 20점 이상 터졌어. 차라리 휴학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번에 변시 떨어져서 재수하는 친구들 중에 다수가 1학년 때 반수 같은 거 하면서 1학년 공부 소화량이 부족했던 애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법조일이라도 붙고 가십시오. 그래야 반수했을 때 해서 합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잔소리는 좀 장황하긴 했지만 이런 얘기 위주로 잔소리를 먼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조인 진로 탐색은 한번 읽어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이제 목표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로클럭을 준비한다면 로클럭 검찰 1학년 때 로클럭 검찰을 해야 한다면 학점 관리가 우선입니다. 로클럭을 하고 싶어 검찰을 하고 싶어 1학년 1학기 때는 무조건 내신에 주력하십시오. 대형 로펌에 컨펌되고 싶어 내신에 주력하십시오. 1학년까지는 내신에 주력하는 공부가 로클럭 검사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을 목표로 하더라도 1학년 때 민법과 민소에 집중하십시오. 민사가 탄탄해야 나중에 검찰 올인할 때, 형사에 올인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클럭 간다? 민법과 민사소법을 더 깊게 공부해 두십시오.
형법을 조금 더 깊게 탄탄하게 공부해 두십시오. 따라서 1학년 때는 로클럭이 목표를 하더라도 검사가 목표여도 다른 부분 없습니다. 나머지는 관심 있으면 선배들한테 정보를 얻거나 교수님한테 정보를 얻거나 방학 때 찾아오십시오. 로클럭 갈 정도의 수준을 만들고 검찰 갈 정도의 수준을 만든다면 제가 알고 있는 또 많은 정보들 공유하고 또 로클럭 된 친구, 검찰 된 친구들의 자료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기 때는 학교 성적에 조금 더 충실하게 적응하십시오. 다만 민재실이든 민사 로클럭이든 검사든 기록형 시험으로 본 시험을 봐서 선발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쟁점을 빠르게 도출하고 암기된 내용을 빠르게 순발력 있게 답안지로 써내는 여러분 쳐내는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능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기획해 두십시오. 나머지는 읽어볼 만해서 그냥 쭉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로클럭 검찰 관심 있는 부분들은 우리 면접책에도 좀 있지만 좀 깊게 써놨습니다. 대형 로펌은 여러분이 1학년 여름방학에 인턴십을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썼던 자소서 손질해서 쓰면 되긴 하는데 바꿔야 됩니다. 16페이지에 팁을 써놨는데 로펌 변호사 되고 싶은 이유, 로펌이 되고 싶은 이유, 그러니까 로펌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써야 됩니다. 많은 질문 중에 로클럭 준비해요? 공직에 관심 없어요? 검사 관심 없어요? 이런 질문도 면접 때 나와. 나는 왜 대형 로펌, 즉 로펌에 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법학 전문대학 진학 동기를 장황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에서 법전을 진학했고 이런 이유에서 저는 로펌 변호사가 되기로 목표했다. 아니면 이 분야 변호사가 되기로 목표했다를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목차를 만들어서 조금 더 읽기 좋고 간결하면서도 주목 끌게 만드십시오. 세 번째는 이런 거 쓸 때는 테마를 잘 정해야 되고 성과물을 제시해 주십시오. 두 가지식으로 딱딱 쓰면서 성과물을 제시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왜 김앤장이어야 되는지, 왜 태평양이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짧게라도 부각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목차는 두 가지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글을 쓰십시오. 되게 자유기재지만 4장에서 5장 분량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로펌마다 스타일이 있으니 선배들의 조언이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십시오. 통상적으로는 들어가기, 맺은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목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작성하시면 될 겁니다. 각 대형 로펌만의 인재상을 좀 정리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그런 용어들과 유사하게 자신의 강점을 매칭시킨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펌에서 전통적으로 원하는 건 우수한 학업 성적이 전제되고 두 번째는 협업 능력입니다. 빠르게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일 빵꾸 내지 않는 그런 어떤 근성과 책임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시합니다. 법무법인에서는. 법무법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뛰어남이 모여서 협업해서 최상의 결과를 내서 돈을 벌어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부각시켜 주십시오. 경찰 군 법무관 관심 있는 분들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편과 진로편은 좀 마치고 다음 부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2부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